저는 초기 자본을 3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위탁 판매를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성과는 매출은 월 2억 정도 지난달에 찍었습니다. 찍고 마진은 한 15% 정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판매자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90% 이상이 포기하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부업이니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판매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제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 방법을 바꾼다면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인더마스터입니다. 제가 8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변화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한 흐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기 자본을 3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1억에서 뭐 이래 넘게 들게 되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처음에 물건을 뭐 왕창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처음에 위탁 판매를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팔고 있는 도매 사이트에 물건들을 갖고 와서 제 마진을 붙이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매출을 키워갔죠. 마진도 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입 판매로 넘어가게 됐죠. 지금 현재 제 쇼핑몰의 성과는 쿠팡의 매출이 90% 이상 되고 스마트 스토어가 10% 뭐 미만이 되는데, 매출은 월 2억 정도 지난달에 찍었습니다. 찍고 이제 마진은 한 15% 정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00만 원도 매출이 안 나왔었죠. 처음 시작할 때는 100만 원도 매출이 안 나왔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월 1000만 원 수익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달성을 했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다 벌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떼돈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정도로 기뻤고, 그때 이제 많은 지인들한테 소고기도 사주고 내가 돈 이래 번다, 이런 자랑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았고, 제가 8년 동안 제가 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에서 많은 판매를 했었고, 거기서 매출이 대부분이었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은 정말 미약했어요. 이제 같이 시작하는 단계였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갈수록 계속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70%까지 점유율을 잡는 위치까지 올라간 건데, 고객의 어떤 니즈 부분에서 누군가가 빨리 그걸 캐치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는 제일 밀고 있었던 게 로켓 배송이잖아요. 바로 배송된다, 그 다음날. 그게 엄청난 불만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배송하면 연락도 안 되고 분실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CS 부분은 그거를 이제 타겟으로 쿠팡이 배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플랫폼들이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 서비스를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난다. 플랫폼의 변화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판매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방식이 벗어나 자사몰, 인스타,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제 판매를 많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지금 많은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됐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SNS에 구독자 수가 10만, 뭐 1만 이렇게 되면 그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팬이잖아요. 그 팬들이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제품을 드려야 되는 거 맞는데, 어떤 제품이든 홍보를 하면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관계 형성, 팬과 이제 나와의 관계, 신뢰성,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온라인 쇼핑몰 판매 방법을 바꾼다면 매출이 이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도를 많이 합니다, 진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50만 명, 쿠팡 같은 경우 25만 명 이렇게 가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한 90% 이상이 포기하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제대로 된 멘토를 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까지 실행을 안 했다. 끝까지 뭔가를 해보지 않았다. 중간에 포기를 했다.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이제 안 하는 그 부분이 생겨서 폐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부업이니까 돈이 안 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해보면 돈이 듭니다. 왜 모든 사업이든 다 돈이 들거든요. 근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시고 그만두시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저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많았어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저작권 문제로 경찰서에 한 4번 간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법원을 갔었고, 제가 초반에는 대량 등록을 많이 했었거든요. 위탁 판매로 대량 등록이라고 해서 제품을 그냥 많이 긁고 와서 많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처럼 걸리는 거죠. 걸리면 그거를 모아보면 매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저작권, 상표권 이런 거를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다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정도는 뭐 이해는 했는데 한 3번, 4번 되니까 이제 멘탈이 저도 탈탈 털리더라고요. 아,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저희 멘토 분이 이런 일들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시련은 온다. 가장 어두울 때가 지나면 가장 밝은 날이 온다.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딱 겪으면 그다음부터는 좋아질 수 있는데, 그 힘든 시기에서 포기를 해서 좋은 시즌을 못 보는 거죠. 그 얘기를 저는 딱 듣고 나서 그럼 요거만 잘 버티면, 잘 이겨내면 그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하시는 분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건데, 강의를 듣더라도 좀 오프라인 강의, 직접 강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지인과 지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진짜 열심히 옆에 배우겠다,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좀 배우시면 좋겠고, 그게 제일 성과가 좋아요. 일단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꼭 만나서 조언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옆에 두고 계속 연락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진짜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분들은 꼭 그런 지인들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시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을 꼭 찾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면 수강생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 성공하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 성공하는 부류를 자세히 제가 관찰해 보면, 일단 기버 마인드가 강합니다. 일단 자기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공유를 합니다. 그 마인드가 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되게 돈독해요. 그리고 동기분들하고 잘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하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보다 뭔가 같이 소통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잘하고, 그 다음에 강사님을 귀찮게 해요. 귀찮게 잘 하시는 분, 귀찮게 한다는 말이 많이 물어보신 분, 그만큼 이제 멘토를 잘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멘토를 잘 활용하는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인드, 그분들도 하다 보면 마인드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언을 많이 구해요.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혼자서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잘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처음에는. 그 마인드가 좀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인드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인드라 해야 되나? 거절에 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 당한다. 그래도 또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고, 혼자서 할 때는 너무 힘들고 끙끙거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상호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 지구력이나 끈기가 상당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판매자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폐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실제 잘하시는 분은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지금 레드 오션이 아니고 오히려 블루 오션이고, 그리고 온라인의 판매 역시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게 발생하게 됐고, 지금 메인 뉴스들을 보시면 이제 백화점, 마트들이 이제 하나씩 계속 문을 닫는 걸 이제 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고요. 고객에 맞는 제품을 내가 잘 찾아서 이제 판매만 한다면 성장은 무조건 할 수 있고 성공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포기를 안 하셔야 되죠. 꾸준히 하셔야 되는 그 어떤 필수 조건이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순수이익인데, 매출이 높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겠죠. 매출이 높아도 순이익이 1%면 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이익을 보여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근데 처음부터는 순수이익을 보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30% 마진을 보고 판다? 그건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투자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돼요. 투자 마인드를 갖고 내가 투자를 해서 처음에는 마진을 처음에 적게 보고 판매하는 방법을 다 익히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가져왔을 때 마진을 붙이고 판매하는 전략을 가져가야지, 처음부터 마진 붙이고 팔겠다 하고 가격을 높이 올리고 판매를 한다면 판매가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진이 적지만 매출을 내고 경험을 쌓는 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마진을 보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건데,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제 더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이제 파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수입을 해서 더 원가를 더 줄여서 제가 판매를 하면 또 마진이 더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상세 페이지나 어떤 뭐 이런 부분에서 기획력이 좋다든지 설득력을 많이 잘 만들면 비싼 제품이라도 더 잘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경험이 쌓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쌓고 나서 이제 수익을 보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그래도 수익을 이제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20%에서 30% 수익을 봅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매출을 내면 2천에서 3천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이제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바로 되진 않는다. 처음에는 투자라는 개념도 들어가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빼고 수익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순수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첫 번째, 일단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건강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젊은 사람도 하루 종일 일을 한다든지 잠을 안 자면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면 정신도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드웨어라고 하죠. 이제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가 좋아야 돼요. 하드웨어가 좋아야 소프트웨어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꾸준히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날밤을 샌다든지 늦게까지 한다든지 그런 일과 휴식을 균형을 제대로 못 맞추면 몸이 안 좋아집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일도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고인물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거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이익을 내는 사람들과 그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를 하셔야 수익과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를 한 4천만 원 썼어요, 저는. 무조건 최대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새로운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책도 이제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계속 다양한 정보를 이제 습득해서 고인물이 안 되고 싶은 거죠, 저도. 그 말은 뭐냐면 좀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높은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어떤 사장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분들과 인간관계를 쌓고, 그 다음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혼자서 성장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좀 준비를 하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동안 제가 8년 동안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동안 저도 많은 시도와 저도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장 계속해서 변화할 거고, 그게 맞춰서 저도 자기 개발을 할 거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정보들과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공유를 할 거고, 여러분도 그래서 꼭 성장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는 제가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